왜 어려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물관할이 병합이든 경합이든 재판을 할 곳은 두 곳에서 다 할지 못하지요. 한 곳에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느 곳에든지 한 곳에서 해야 된다. 한 곳에서 한다 그러면 상급기관이라든가 큰 곳에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시면 쉽습니다. 자, 볼까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사물관할을 달리한다 그 말은 간단하죠. 이것은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될 때에는, 합의부, 만약에 이건 1심이었다 이럴 때 법원 합의부고요. 근데 단독 판사, 이럴 때는 어디서 하면 됩니까? 큰 데가 어디예요? 합의부죠.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하는 사건을 병합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심리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되는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와 서울지방법원 단독 판사일 때 이때는 토지관할이 다르죠. 다를 때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합의부가 결정하면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간단해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부분이야. 3번에 합의부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통지하여 결정서 등본을 누구에게 우리가 재판할 거야 라는 등본을 누구에게 송부합니까? 단독 판사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하고 단독 판사는 그 결정서 등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건 5일입니다. 사물관할에 대해서는 무조건 5일이라는 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로 송부해야 된다. 왜? 보내줘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는 뭐냐? 합의부와 단독 판사는 큰데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토지관할을 달리해도 이걸 적용한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냐? 이것은 합의부가 그것을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단독 판사에게 우리가 그 심의할 테니까 이렇게 보내주라라고 단독 판사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면 단독 판사는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합의부로 송부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그러면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2심에서는 어쩔 것이냐 그 말 아닙니까? 2심에서도 별 다른 문제가 없겠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항소사건이 각각 항소사건이 고등법원 아니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죠. 합의부에 계속됐다. 그러면 1심이 합의부에서 시작하는 것은 고등법원이지만 1심이 단독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이때에는 고등법원은 상급기관이 결정을 하죠.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우리하고 같죠. 수개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해도 토지관할을 달리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고등법원이 병합심리 결정을 누가 결정을 하냐? 고등법원이 더 윗기관이라든가 큰 덫에서 병합심리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그 결정 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해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똑같죠. 그 결정서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정은 결정은 할 수 있다지만 송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어떤 것이 의무적 규정이고 어떤 것이 필요적 규정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가끔 조문에서 잘 나오는 것이니까 심리로 사물관할의 병합을 봤습니다. 그러면 경합이다 이러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 사물관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쉬워요. 여기 볼까요? 사물관할이 경합해놓고 동일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할 때는 이건 문제가 안 되죠. 큰 데서 하면 돼. 수개의 법원이 계속되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큰 데서 심판한다. 만약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그냥 거저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판결 사유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합이 문제되는 것은 토지관할의 경합부터 봅시다.
통일 사건이 사물관할은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사물관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 수개의 법원에 계속될 때는 일대는 선착수용, 즉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합니다. 여기서 A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1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월 1일, 그럼 어디에 인천에서 해야 되겠죠.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그러나 각 법원은 공통되는 직근상급 법원은 뭐라 그래요? 직근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토지관할에 관해서는 직근상급 법원과 신청 부분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알면 다 됐느냐? 그 밑에 부분을 봐셔야 돼요. 만약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사물관을 달리할 때도 심판을 하지 않게 된 것은 공소기각 결정이지만, 이 사물관할 같은 경우도 일단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특이한 경우냐? 뒤에 공소를 제기된 법원 사건이 먼저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 먼저 공소가 된, 그러면 뒤에 것이 먼저 확정됐을 때는 이게 그 유죄냐 무죄냐가 확정됐을 때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좀 알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판결을 해요. 만약에 면소 판결을 해야 돼. 왜 그러느냐? 통일 사건의 수개의 법원의 판결이 모두 확정된 경우 먼저 확정된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뒤에 확정 판결은 당연히 무효이니까 무효이면서 무슨 판결 사유가 된다?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는 거.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알으셨죠? 그러면 이걸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해. 자, 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에서는 무엇을 해라? 간단하죠. 무조건 안 하면 공소 기각, 판결이냐 결정이냐까지 알아두십시오. 결정을 해라. 그래, 공소기각, 그래, 그럼 결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자, 만약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재판하면 돼요? 토지관할이 경합할 때는. 토지관할이 경합할 때는 누가 받으면 된다? 선착순 원칙에 의해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재판해라. 그러나 이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누가 끼어듭니까? 직근상급 법원이 끼어들어요. 예? 상급 법원이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고 심판할 수 있게 한다. 심판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소기각 결정이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나 뒤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 먼저 확정되어 버렸을 때는, 자, 뒤에 것이 먼저니까 앞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병합하고 경합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원칙 몇 가지만 알면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